오늘 머니투데이예요. 2026년도 2월 2일자 기사. 오세훈 1월 29일 대체 문 대잡이 국힘 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팔라. 이 대통령이 분당에 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뭐 4억이 올랐다고 그러네요. 뭐 분당만 올랐겠어요? 근데 나는 계속 말하지만은 그 뭐 언젠가 뭐 무죄인 정부 때인지 언젠지 무슨 전국적으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명단들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147채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 놀랬어요. 147채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돈을 저기 들여서 아무리 집을 지어본들 뭐 몇 사람이 이렇게 147채씩 뭐 100채씩 이렇게 가져버리면은 146명이 가질 곳을 한 사람이 이게 다 갖고 있어서 국가가 아무리 그 부동산 정책을 쓰고 집을 많이 갖다가 지어내도 소용없다는 거 이건. 그리고 남이 가져야 될 것들을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아무리 자유 경쟁 체제라 하더라도 이것은 남이 가져야 될 집을 한 사람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죠 이건. 그러면 뭐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일단은 세금이라는 징벌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이 증여세를 많이 물어낸다 해서 증여세 많이 물으면 안 팔면 되지 내가 무슨 돈이 아시고 그러면서 안 판다는 거죠. 근데 한 채 가진 사람 똘똘한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그 값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 이득이 없어. 그걸 팔아갖고 줄여가든지 뭐 그런 거 외에는 저기 팔아서 줄여가겠죠. 뭐 100평 가진 사람이 뭐 똘똘한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그 오른다 해서 그걸 팔아서 작은 채로 가져가면 뭐 오른 값에 뭐가 있지만 거의들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금적이 뭐 세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147석을 47채를 가진 사람이 뭐 3천만 원 세금을 냈는데 똘똘한 집 한 채 147채하고 맞먹는 똘똘한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그, 그 같은 액수인데 3천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냈다 하면 이거 세금이 형평성이 안 맞다 하고 세무한 사람 쪽에서는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그 의사를 표명하는데 나는 그건 틀렸다고 봐요. 이건 주택 정책에 의해서 147채를 가진 사람이 그놈을 팔고 한 채로 똘똘한 집 한 채로 왔을 때는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146명이 그걸 풀어줌으로 해서 146명이 집 없는 사람 집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고 그럼 그 돈을 똘똘한 집 한 채로 미련한 집 한 채 147채를 갖고 나무 가져야 될 집을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차익을 노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건 여러 사람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똘똘한 집 한 채로 갖는 것을 정부가 그것에다가 뭐 또 증여세를 내고 보유세를 내고 이러면 곤란하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면 또다시 다주택자를 또 양상하는 거다. 뭐 똘똘한 집 한 채도 죽여 뭐 다주택자도 죽여. 다주택자는 죽여야 돼요. 이건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거 147채가 뭡니까 이게 147채가. 이건 완전히 부동산 투기해서 나라 망치는 짓거리지. 뭐 오세훈이 뭐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뚫고 나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뭐 까보면 두 채, 세 채 국회의원들이 다 갖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1월 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일방적 대책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최근 발언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이번 공급대책은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괄 발표한 것이라며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의 대접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와
태릉 골프 연습장 CC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는 학교 등 기반 시설을 고려해서 최대 8천 가구 수준을 제한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 계획대로 1만 가구를 넣으면 사업이 최소 2년 지연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회비용 상실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태릉 CC 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태릉 CC 부지는 과거 세계유산 영향평가 결과 이미 있었고 다시 평가하더라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 부지 약 13%가 세계문화유산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주민 반대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라면 세운지구 개발도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을 가장 큰 환기로 꽂았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은 90%를 책임져온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영역임이 분명함에도 그 현실을 외면한 채 공급 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운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념적 접근이라고 했다. 이에 10월 15일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얼마나 많은 집을 지었습니까? 지어도 147채를 한 사람이 가져버리면 집어넣은 사람은 여전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위해서는 똘똘한 집 한 채 한 사람 다 팔아가지고 똘똘한 집 한 채로 했으면 그것을 권장해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이 똘똘한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똘똘한 집 한 채를 목을 조이면 그 사람은 다시 다주택자가 된다는 거죠. 다주택자는 이렇게 집을 지어도 국가가 집을 지어도 집 없는 사람은 여전하고 소수 몇몇 사람이 이렇게 147채를 가져버리는 이름으로 해서 집을 가져야 될 사람은 집이 없는 채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끝없이 정부는 많은 집을 지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맨 땅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집 한 채 있는 사람을 가지고 똘똘한 집에 보유세 내라고 뭐 하는데 다가구 주택자를 갖다 목을 조이라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돈을 147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증여세 올리면 나는 안 팔아 이런 식이면은 그러면 그래 보유세를 주는 것을 1가구 1주택은 갖다가 내버려두고 147채씩 가지고 뭐 대여섯 채씩 7, 8채씩 뭐 100채씩 가지고 이런 사람을 갖다 해라는 거예요. 서울시는 대안으로 조기 착공 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25만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겠다며 조기 착공을 통해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관련 SNS 메시지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놈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요즘 이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며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장동혁은 지나 잘하라고 그랬어요. 장동혁이가 지 정적 라이벌 한동훈을 갖다가 제거를 해버리고 내부 총질을 하고 그 지금 그 173석에 107석이 과반이 넘어버린 민주당을 이번 선거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이 야당 표를 안 들잖아요. 장동혁이 같은 이기적인 그런 전혀 장동혁이하고 김문수하고 난 똑같다고 하고 박지원 의원도 장동혁이가 이겼는데 국민당 망했다. 그게 뭐예요? 지 정적을 갖다가 한동훈을 제거함으로 해서 한동훈이 몰고 다니는 핫바들이 전부 딴 데로 나간다는 거죠. 무소속으로. 장 대표는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길 바란다며 나는 장동혁이가 지 자신이나 돌아보길 바라요.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새 무려 6억 원을 올랐다고 주장했다. 지가 오른 걸 뭐 대통령이 오리라 했겠어요? 이어 이 대통령 논리대로 무슨 술 써라도 당장 팔아야 하지 않겠냐며 이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고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말은 그 자체로 정책이라며 SNS는 소통 공간이 국민을 협박한 곳이 아니라고 분노 조절하시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냥 장동영에는 말하는 거 보면은 김문수하고 똑같아요. 국민의힘당을 망치고 지 자신을 위해서, 예, 지 사욕을 위해서 이 당을 갖다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박지원 의원이 그렇겠어요. 어? 장동혁이가 이겼는데, 예, 국민의힘당 망했다. 이번에 한동훈 사건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 김문수가 단일화 했으면, 한덕수하고 단일화 했으면 한덕수가 23년 뭐 저런 징역도 안 맞을 뿐더러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 박탈되면 지가 어부지로 대통령이 되든지 밑자야 본전이고, 또 안 돼도 국민의힘당 당대표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지 국민의힘당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장동희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야유를 하잖아요. 뭐 장동희 너가 이겼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망했다. 이 한동훈이 갖다 쳐내버리는 것이, 어? 이해운을 갖다 쳐내버리는 것이, 자기 당의 사람을 장관으로 저쪽 여당 측에서 뽑았는데 그것을 축하를 해주기는커녕 송곳 검증을 해가지고 뭐 다 그 안 시킨다. 뭐 김중배 뭐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뭐 좋더냐, 무슨, 에? 우리 당을 갖다 배반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나는 이 국회의원들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 말 뱉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뱉는 심리적 내부를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추접스러운 건지. 시기질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옛날에 뭐 김대중 때나 뭐 김영삼 뭐 이런 그런 시절에는 다른 당이, 자기 당이 갖다 정권을 잡으면은 자기 식구로 쫙 하고 자기 식구 일색으로 전부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스케일이 크고 오픈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되면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사방에서 거기에 적절한 인물을 갖다가 뽑아서 갖다 넣죠.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은 그때 야당들은 뭐 지기 식구들만 다 집어넣는다 하고 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그 윤석열 정부 때 농어촌 농어촌 뭐 장관, 농수산물 장관을 그대로 연임한 거라든지 이해운을 이렇게 들어 쓰는 거, 이거 자체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는 올라가고,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딴지를 걸어야 되는데 국민의힘당에서 자기 식구를 가지고 난도질하고 뭐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뭐 자기를 배반했다고 갖다가 이해운을 가지고 제명해 버렸어요. 얼마나 참 추접스러운 일입니까?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 얼굴에 침 뱉는 격이죠. 이해운이 전력을 갖다 다 트집어서 뭐 확대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 뭐나 된 것처럼 늘려서 이런 것은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갖다 까불리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자기 식구를 그렇게 까불려서 난도질 합니까? 근데 이 중심에 누구예요? 장동희가 있다는 거예요. 당대표가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나와요. 벌써 이해운이 죽이고 한동훈이 죽이고, 그리고 무슨 장 대표는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런데 무슨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대통령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게? 그리고 말한 수준 보세요. 아주 머리에 든 거에 없어요. 분노 조절을 이런 데서는. 장 대표는 대통령 말은 그 자체로 정책이라며 SNS는 소통 공간이지 국민을 협박한 곳이 아니라고 분노 조절하시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는 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책 그런 거 내놓으면 아주 나는 남의 글을 잘 안 보는 스타일인데,
이재명 그 대통령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나는 좀 후련할 때가 있고, 아 지금 잘하고 있구나. 장동혁이 지금 지가 무슨 여기다 딴지를 걸 만한 것이 못 되고 수준도 안 돼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말하는 거 보세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형태는 고질적인 불로소득 특혜와 자산 양과를 손 놓고 방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맞불났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힘과 서울시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해방을 놓고 나섰다며 계곡 정비부터 코스피 지수 5천까지를 한다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게 아니냐고 했다. 나는 이 다주택자 집을 더 많이 지을 생각하지 말고 다주택자들이 147채 뭐 수십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으면은 국가에서 그렇게 지어도 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소수 몇 명이 그렇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다주택자를 갖다가 조이고 내놓게 하고 보유세를 1가구 1주택까지 보유세 뭐 똘똘한 집이라고 지가 다 헐어 빠진 놈 뭐 집 강남에 있다고 뭐 똘똘한 집 한 채라고 보유세 올리면 곤란하지군. 집 한 채는 봐줘야 되고 그리고 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 부동산 투기예요. 그건 집이 튀면은 그것에 대한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튀었는데 똘똘한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지가 200만 원이 400만 원 튀었다 해서 그것을 팔아서 200만 원짜리로 줄여가면 몰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1가구 2주택은. 그걸 팔아가지고 줄여서 가면 몰라도 그 집 그대로 그거예요. 근데 다주택자들은 뭐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짜리가 400이 되고 이렇게 뛰면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그게 부동산 투기죠. 나는 다주택자들을 팔게 만들고 나는 뭐 이렇게 정부 세금 올리면은 안 팔면 되지 뭐 이러면은 보유세를 다주택자한테다 갖다 매겨서 집을 내놓게 하라. 그 대신 똘똘한 집 한 채를 봐줘야 된다. 147채 팔아가지고 똘똘한 집 한 채로 가는 것은 147채 가진 것보다는 똘똘한 집 한 채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머니투데이 2026년도 2월 2일자 오세훈 129 대책 문 대잡이 국힘 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팔라 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